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탯줄로 불리는 엄빌리컬이 연결됐고 오전에는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핵심 장비인 알프스와 오염수 탱크를 점검하는 등 계획한 설비를 다 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화학 분석동과 삼중수소 희석 설비 등 나머지 설비들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월세집을 비대면으로 거래하자고 한 뒤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월세집을 알아보다가 연이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입니다. 창고형 장난감 할인점에서 불이 나 바로 옆 자전거 판매점까지 건물 2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기 성남에서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선 1차 발사 때는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꺼져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고 2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발사에서는 누리호가 위성 모사체가 아닌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엔진 점화. 지난 2021년 10월 처음으로 발사된 누리호 1호기. 위성 모사체를 싣고 700km 고도로 날아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꺼지면서 위성 분리 속도가 초속 7.5km에 미치지 않아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때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가 기능 이상으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지면서 한 차례 더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발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누리호는 예비 기간을 넘기지 않고 무사히 발사됐습니다.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을 700km 고도에 초속 7.5km로 사출하면서 우리나라는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누리호가 처음으로 실제 위성 임무를 해낼 실용급 위성을 우주에 올려놓는 데뷔 무대입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기 등 모두 8기의 위성을 실은 누리호는 발사대에 우뚝 세워져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6시 24분인데 정확한 발사 시각은 오후 2시쯤 기상 상황과 우주 물체와의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최종 발표됩니다. 태양 동기궤도 요구 조건 때문에 저녁 6시 24분을 발사 시각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람이나 고층풍에 대한 측정의 결과, 우주 물체에 대한 회피 분석 등을 통해 갖고 발사 시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추진제가 충전되고 발사 10분 전부터는 모든 발사 운용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1단 엔진의 추력이 300톤에 도달하면 고정 장치가 해제되고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과 외계 탐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를 양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는 아리랑과 천리안 등을 개발하며 인공위성 개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상 물체를 1m 이하로 구분할 수 있는 카메라와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2009년에 준공된 나로우주센터는 독자 우주발사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이 되면서 우주 선진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은 한참 더뎠습니다. 2002년부터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지만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돌파구가 된 것은 나로호. 러시아가 1단을, 우리가 2단을 개발해 발사에 나섰습니다. 두 번의 실패와 연기를 거쳐 2013년 1월 이전 3기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12년 3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모형이나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닌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그 발사 서비스에 가는 것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7대 우주강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실 안에서 생중계로 전해지는 발사 과정을 지켜본 뒤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그동안 노고를 했던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격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冷温停止状態に達し、発電所の事故そのものは収束に至ったと判断をされるとの確認を行いました。福島の汚染水問題についての懸念の声が上がっていますが、7年後の2020年には全く問題はないと。 대형 오염수 저수형 못 누수 사고가 관계 상부에서 오염수가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WTO의 최종 판단.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燃料はプールから取り出される配管です。冬は冷暖ただ元々の汚染水はこうやって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원전 현장을 찾아 방사능 핵종 제거 장비인 알프스와 오염수 탱크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시찰단장은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면서 과학의 영역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정화와 방류 관련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약 9시간 동안 도쿄전력의 안내를 받아 현장 점검 첫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점검 대상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였습니다. 각 시설들이 그러면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계통 구성으로 핵종들을 제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방류 전에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는 농도 측정 부위인 만큼 균질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어 방사능 측정과 이송,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을 제어하는 감시 제어실도 시찰했습니다. 유 단장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정서적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과학의 영역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설비가 제대로 된 설비인 건지 또는 방류를 하는 절차와 과정들은 적정한 건지 이것들을 저희가 과학의 기준을 가지고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찰단은 현장 점검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핵종을 다루는 화학 분석동에 이어 삼중수소 희석 설비와 오염류 방류 설비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문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종 설비를 시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한국 시찰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동참하에 도쿄전력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며 이번 시찰을 통해 한국 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논란과 돈봉투 의혹 수사에 쏠린 국민적 이목을 돌리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제 민주당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덮기 위해 터무니없는 오염수 공포를 유포하고 무모한 정치 공세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한다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숨어 다니기 바쁜 숨바꼭질, 스텔스 모드라며 무슨 죄라도 지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시찰단 명단도 공개하지 않더니 언론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제대로 검증하기는 하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오염수 방류 면죄부만 일본 손에 쥐어주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가상화폐 마블엑스 발행사가 사전 정보 유출이나 자금 세탁 시도 가능성에 관한 자체 내부 감사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어제 가상화폐 발행사 마블엑스와 모기업 넷마블의 임원들을 국회로 불러 사업 현황과 상장 경과 보고를 드린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업체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 상황을 돌이켜보니 당시 이상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파마다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면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정청래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너 수박이다, 너 빨갱이다, 너 뭐 좌파다, 너는 반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폭력행위였거든요. 조금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상처난 사람이고 어쨌든 김남국 개인을 보면 거기다가 계속 소금을 뿌려서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게 힘내세요. 이 말도 못합니까? 지지자들이 응원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사면 안 돼. 정치인끼리 싸울 수는 있는데 지지자를 욕하면 안 됩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 이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자율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업비트가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한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해 초 김 의원의 빗썸 전자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가 넘어온 것을 이상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심거래 신고를 업비트에서 FIU에다 신고를 한 거죠? FIU 원장님? 그죠? 업비트에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처음에 그러면 빗썸에서는 왜 FIU에 의심거래로 신고를 안 했느냐? 그거를 FIU가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이처럼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가 같은 거래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건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업계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자율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거래소의 의심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분류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업권 공통 STR을 유형을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최근 자금 세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형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만들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거래가 생기는 부작용도 고민거리입니다. 초기에는 감독당국이 명확한 방향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임플리멘트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개소 중심으로 된 닥사가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데 이제 많은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업권법 제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 20일 12시간에 걸쳐 진행한 윤 의원 조사 내용과 녹음 파일 등 확보한 증거 정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자금 살포를 지시하고 300만 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못지않게 윤 의원이 범행을 주도했고 현역 의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 일당의 재산 15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인정한 추징 보전액 2,640억 원 가운데 부동산과 차량 리스 보증금 등 152억 원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한 경위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무게를 싣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H그룹의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황제 도피 중인 배상윤 회장에 대해 상습 도박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며 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어제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배 회장에 대해 상습 도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배 회장은 지난해 해외로 출국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현지에서 호화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드나들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받는 등 자신이 황제 도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월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월세집을 비대면으로 거래하자는 임대인에게 속아 계약금 등을 떼었다는 신고가 20여 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월세집을 알아보다가 연이어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0대 A씨는 급하게 월세를 구한다는 글을 부동산 카페에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임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반려견까지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는 좀 딱 맞는 조건이어서 알겠다는 조건 계약 진행을 하겠다. 하지만 계약금 200여만 원을 입금한 다음 날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방에 있다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자며 제안한 비대면 계약을 받아들인 게 화근이 됐습니다. 처음엔 꺼림칙했지만 임대인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까지 보내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랑 이제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다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이름 성함이나 이런 게 다 동일해가지고 임대인께서 좀 많이 재촉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보내준 것과 달리 구청의 압류까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만 8명, 피해액이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 대상이 된 주택도 서울 강동구, 인천시 부평구와 대구시 남구 등 다양합니다. 전세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당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초 억대 전세 사기를 당해 월세집을 구하려다 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에 월세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월세집을 알아봤는데 허탈하죠. 이제 뭐 전세도 사기당하고 월세도 사기당하니까 제가 완전 그냥 바보 멍청이가 된 것 같고. 전문가들은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직거래하는 거 들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꼭 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좋겠고 또 직접 집을 가서 방문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또 현 상황의 공부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20여 건의 월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인도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창고형 장난감 할인점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뿐 아니라 안에 있던 장난감까지 모두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택시와 승용차 사이 추돌 사고가 나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을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너머로 시뻘건 불길 일렁입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화염과 연기에 뒤덮인 건물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창고형 장난감 할인점에 불이 난 건 오늘 0시쯤. 불은 1시간 반 정도 만에 꺼졌지만 바로 옆 자전거 판매점 건물까지 두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주변 비닐하우스 일부도 피해를 봤습니다. 도로 위에 택시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인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불이 거세지자 펑 소리와 함께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달리는 택시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4대 차기는 추돌 사고로 개인 택시 한 대가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추돌 사고 충격으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승용차 운전자까지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는 전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작업을 위해 서 있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숨졌고 60대 남성 트럭 운전자도 복통으로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도로 위에서는 관광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한국전력은 급히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 이 영향으로 저녁 7시 40분쯤부터 20여 분 동안 일대 46개 주택가와 상점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기사가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5개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소속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야간 5개 집회를 제한하는 시간대와 집회 대응 경찰관의 면책 조항 등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정권의 노골적 언론 장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추진은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무죄 추정 원칙 등에 맞지 않는 위법적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면직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합성 사진은 이제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사진이 실생활에도 혼란을 끼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생생한 폭발 사고 현장을 담고 있는 듯한 이 사진,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침 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이 가짜 사진은 러시아 관영 매체와 트위터 금융뉴스 계정 등에 잇따라 공유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급기야 사진 유포 직후에는 S&P 500 지수가 최대 0.3%까지 하락하며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두고 AI가 만든 사진이 시장을 움직인 첫 사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가짜 사진의 유포는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다가 연행되는 듯한 가짜 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입법기관을 비롯해 구글 등 IT 대기업도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빠르게 발달하는 AI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려면 제도 정비 역시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여사는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K관광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명예위원장 추대패를 받은 뒤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라며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면서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계는 초여름을 가리키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부터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 14.2도, 대전 12.4도, 부산 14.8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강릉 27도, 광주와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이뤄지는 나로 우주센터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에서 4m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젯밤 9시 30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정상적으로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인 오늘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도 발사를 위한 기상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강수 가능성은 적고 바람도 5m/s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됐으며 비행 궤적상의 낙뢰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후 최종 발사 시각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3, 2, 1. 누리호는 이번에 총 504kg의 실용위성 8기를 장착한 실전 발사입니다.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2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미션입니다. 우주 방사능 측정, 지구 관측,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실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정화와 방류 관련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약 9시간 동안 원전 현장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 제거 장비 알프스와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 등을 살폈습니다. 방사능 측정과 이송, 희석, 방류 등 모든 과정을 제어하는 감시 제어실도 시찰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첫날 점검 일정을 마친 뒤 당초 보려고 계획한 설비들은 다 봤다면서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도쿄전력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과학의 영역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일본이 갖고 있는 설비가 제대로 된 건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를 과학의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찰단은 현장 점검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핵종을 다루는 화학 분석동에 이어 삼중수소 희석 설비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과 관련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한 점을 이해시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해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この視察を通じて韓国国内におけるALPS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よう努めていく考えであり 일본의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올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タンクの現状、工事の状況なども
丁寧に見ていただき、また説明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韓国国内におけるALPS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은 더 나아가 이번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요구 목소리도 높일 기세입니다. 특히 일본 국회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韓国は福島、宮城など8県の水産物の禁輸を続けております。政府として禁輸を解かせるために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でしょうか。に対する輸入規制の撤廃、これは政府の重要課題であります。韓国に対してもさまざまな機会を捉えて早期の規制撤廃を働きかけてきております。 노무라 데스로 농림수산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번 시찰에 더해 수입 제한 해제를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찰단 활동을 오히려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활용하려는 일본. 이번 시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검증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에 여야 대표 모두 자리에 고인을 기렸지만 의미는 서로 다르게 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고인을 떠올린다며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과 철학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퇴행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역사의 진보도 잠시 멈추었거나 또 과거로 일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큰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관석 의원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비공개로 출석한 윤관석 의원은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도 실제 전달한 적도 없다고 이미 명백히 밝혔는데 검찰이 맥락이 실종된 녹음 파일에 기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윤 의원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이 평가절하한 녹음 파일 외에도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전당대회 돈봉투 9,400만 원 살포 사건의 실체는 상당 부분 규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살포를 지시하고 또 시행하며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못지않게 범행을 주도했는데 거기다 현역 의원 지위에서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현역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청구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물론 실제 신병 확보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구속영장 심사는 물론 그 이전에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게 검찰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결정할 일일 뿐 국회 일정에 얽매일 게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면 공여자 가운데 가장 윗선인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조사도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그 전후로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상당수 특정한 돈봉투 수수 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라더견 대표 등의 범죄 수익금 152억 원을 확보하고 은닉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8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라 대표 등 3명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긴 뒤 모집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프로골퍼 안모 씨가 타고 다니던 5억 원대 롤스로이스 차량입니다. 검찰은 이 차량을 포함해 라 대표 일당이 시세 조종으로 2,6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이들의 재산 152억 원을 동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라 대표 명의의 재산은 55억 원, 측근 박모 씨의 재산은 8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와 관련된 해외 골프장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차명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은닉 재산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꼈습니다. 라 대표는 여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가 폭락과 급등 경위를 전반적으로 따져 책임자와 혐의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예인 임창정 씨 등을 비롯한 거액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라 대표의 구속기한은 일요일인 오는 28일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라 대표와 측근 2명을 먼저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조세 포탈을 비롯해 남은 범죄 혐의점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국산 항공기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를 도입하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2월 본계약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FA-50과 모태가 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4번째. 이번 계약은 동남아 국가 수출 중 최대 규모입니다. 수출 물량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오는 2026년 초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18대 2차 도입과 2,000톤급 연함 임무함, 세척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향후 2차 사업 계약뿐만 아니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향후 협상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FA-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중동 아프리카와 호주, 미국까지 국산 항공기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양항공전시회 리마에는 FA-50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수리온 헬기 등이 전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동남아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무기가 연일 선전하며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5월 24일)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의 해외 IT 인력이 일감을 수주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의 IT 인력을 파견한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동명기술무역회사 그리고 금성학원입니다. 금성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나온 예술영재학교로 유명한데 최근엔 IT 인력과 해커 상당수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회사 대표와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의 IT 지부 책임자 등 5명과 자금 세탁에 활용된 라오스의 북한 식당 운영자 2명은 개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독자 제재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기관 44곳과 개인 43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 국방성산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정찰총국산하 기술정찰국입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은 미국에서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 중 하나로 졸업생 다수가 정찰총국산하 사이버 부대에서 활동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술정찰국은 북한의 공격용 사이버 전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해커단체인 라자루스 그룹과 관련된 기관들을 운영합니다. 110연구소는 2013년 한국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해킹을 했고 한국군의 방어 대응 계획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동일 대상에 중첩적으로 독자 제재를 가해 제재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현지 시간 24일에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도 열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벌어진 교전이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3일 종료됐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침입과 교전이 이틀간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서부 벨고로드주의 교전과 관련해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공습과 포격, 국경 수비대의 적극적인 작전으로 민족주의 세력을 차단하고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같은 피해자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성폭행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총기 규제를 완화한 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해 5월 유벨디 총기 참사 이후 각 주의회에서 발의된 총기 관련 법안 1,700건 가운데 93건이 통과했다며 이 중 56%는 총기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등 총기 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이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관중 3명을 체포했습니다. 심판은 경기가 끝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관중이 비니시우스를 향해 원숭이 원숭이라고 외쳤다고 보고했고 이는 브라질뿐 아니라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자리 잡은 팔공산이 전국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국보와 보물 같은 문화자원 92점과 함께 5,000종이 넘는 야생동물을 품은 팔공산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군위 3존 석굴. 통일신라 시대 때 바위산 아래에 만들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국보입니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갓바위, 또 여러 개 보물이 숨어있는 동화사까지. 팔공산이 품은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자원은 92점으로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다음으로 많습니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생물은 5천여 종, 폭포와 계곡 같은 수려한 자연경관은 77곳에 달합니다. 이런 팔공산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됩니다. 기존의 도립공원보다 면적을 일부 확대한 126.058 제곱킬로미터로 지정하였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이 되면 팔공산 경제적 가치가 5,200억 원으로 오를 거로 추산했습니다. 훼손 지역 복원, 문화유산 정비 같은 체계적 관리로 이용 보존 가치가 도립공원일 때보다 1.9배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난립한 게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되고 나면은 아무리 관리가 전반적으로 되니까 더 깨끗하게 그 시민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기존 팔공산 언저리에 땅을 가진 주민은 규제 강화에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면적 가운데 사유지 비율은 52%로 기존의 2배가 넘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있다가 국립공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격하는 건데 공원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고시하고 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선두 쟁탈전에서 SSG 랜더스를 꺾었습니다. LG는 김민성의 역전 만루 홈런과 선발 임찬규의 호투에 힘입어 9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5연승을 질주한 LG는 SSG를 2위로 밀어내고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두산은 이승엽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을 이겼습니다. 두산 선발 장원준은 2018년 5월 이후 1844일 만에 승리를 거두며 통산 130승을 달성했습니다. NC와 만난 롯데는 나균안의 6이닝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낙동강 더비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화는 기아를 꺾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키움은 선발 정찬원의 호투로 KT를 꺾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남부지방은 전주가 2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부터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15.1도, 대전 13.1도, 부산 15.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6도, 강릉 27도, 광주와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누리호 발사가 이뤄지는 나로 우주센터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1에서 4m로 예상돼 날씨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